안녕하십니까? 처음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좀 부드럽게 하자고. 네, 만나서 반갑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내년에는 지금 다시 이 자리보다는 지금 2차 반 하고 있으니까 2차 반에서 보도록 합시다. 네, 2차 반은 1차를 합격해야만 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네. 오늘은 저희가 분석화학을 개강하는 날입니다. 그죠? 분석화학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 학부 다닐 때 해리스 책으로 주로 배우셨나요? 저희 학교는 스쿡으로 책으로 하다가 지금은 해리스를 하고 있는데, 네. 스쿡으로 하신 분은 없어요? 다 해리스예요? 네. 그래요. 분석화학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대학교 다닐 때? 기억이 없죠. 그 이유는 분석화학이 응용화학으로 되어 있는데, 응용화학은 기본적인, 뭐가,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2학년에서 볼 수가 있을까? 없겠죠. 그러니까 계산 위주나 암기 위주로 문제를 풀었겠죠.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맹목적으로 책에 있는 거 외우는 거. 그러면서 학점 좋으면 그 내용의 지식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분석학이라는 게 물리학을 기본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학적인 지식이 없으면 분석학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다양한 뭐 과학적 지식이 필요하죠. 뭐 기기가 들어간다든지 통계가 들어간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섭렵하고 있어야 돼요. 전공적으로는 유기도 알아야 되고 무기도 알아야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보통 옴니 케미스트리, 옴니가 다양하다는 거잖아, 여러 가지. 네. 그런 지식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분석화학이에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하버드 같은 경우는 4학년 때 분석화학을 배워요. 어떻게 보면 그 커리가 맞죠. 기본적인 지식이 돼 있는 상태에서 분석화학을 하는 거니까. 근데 저희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분석화학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잘하는 게 오히려 비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어리 현실 대학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임용화학은 해리스 책에서 나올 거야? 스코그 책에서 나올 거야? 우리 학교 배운 지식에 나올 거야? 그렇지 않아요. 분석화학은 합의된 지식을 통해서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리스 책이 합의된 책이에요? 아니죠. 스코그가 아니죠. 그러니까 합의되어 있는 거는 논문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논문이 잘 되어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약전이에요. 알겠습니까? 약전을 기반으로 해서 돼 있어요. 그럼 그 약전을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서 실험에 있을 방법들, 특허에 관계되어 있는 거, 등록 그런 걸 다 해본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석학에 있을 지식은 어디보다 대학에 있는 교수들보다 월등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멍가게에 있는 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필드 생활을 해봤어요? 해보지 못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엄격하게 엄격하게 규정을 받고 있는 법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심지어는 실험자에 있을 능력까지 전부 다 검증을 받아야 되는 맞죠? 연구소에서 하는 것과 회사 연구소 그렇지 않은 그냥 대학원생 붙잡아 놓고 실험시키고 그렇지?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실험실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해보다 보면 데이터 나오면 그 논문 쓰고 급이 다르죠. 급이 달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회적 합의되어 있는 지식들을 통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바로 분석화학이 돼요. 그런 지식들을 무겁게 배워요? 가볍게 배워야 돼? 처음에는 가볍게.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연계해서 맞지? 종합적인 지식을 통해서 시험 문제를 풀게 되면 시험장에 가시면 시험장 갈 때 느낌은 뭐냐? 분석화 문제 볼 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시험 문제를 딱 들여보는 순간에 뭐가 돼? 야, 자, 이제 분석하자. 그렇지. 분석하자라는 건 뭐야? 실전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외운 걸 쓰는 게 아니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제일 편할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 분석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시험장에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과목은 유기나 물리화학이 되겠지만 분석화학은 시험장에서 자기 실력을 발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돼 있다면 여러분들은 안정적으로 시험 문제를 뭐 할 수 있다? 해결하고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이설의 목표이자 목적이 될 겁니다. 그거를 한번 올해 어떻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내용은 나올 건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에 해당하고 있는 순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교재 이설의 구성, 그 다음 분석하기 위해서 평가 영역 및 요소, 강의 진행 방식과 순서, 사년기에 관계되어 있는 평가 요소. 오늘 이거를 할 거죠. 네. 여기서 빠져 있는 게 뭐죠? 여러분 대학 처음에 갈 때 뭐부터 배워요? 분석, 기본적인 기초 지식과 통계를 배우죠. 그렇죠? 근데 말은 기초인데 내용은 어때? 종합적이에요. 여러분 데이터 처리의 이설이 취급이 제대로 되려면 여러분들의 이설의 실험 또는 지식적이 안정적으로 돼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데이터 처리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없어. 어떻게 데이터 처리를 해? 그러니까 오히려 맨 앞에 있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는 맨 뒤로 빠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험의 기자재, 테크닉 이런 부분이 있어도 되는데 안전,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은 우리 교과 교육론에서도 중요하니까. 그지? 그런데 그거 빼놓고는 웬만하면 다 뒤로 뺐으면 좋겠다. 앞으로 오히려 빠져야 될 게 뭐예요? 전반적인 정성, 정량에 관계되어 있는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뭐다? 사념기예요. 그래서 스쿠그 책은 사념기 파트가 9장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 30장에. 스쿠그 책이. 해리스 책은 다 합쳐봤자 5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질적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는 책을 추천을 한다면 해리스보다는 스쿠그 책을 추천하는데 스쿠그보다는 제 교재나 제 강의가 오히려 나아요. 저는 저를 추천합니다. 무슨 시험에 대비할 때, 임용 시험에 대비를 할 때. 좀 웃어주세요. 첫날이니까 가볍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강의 교재 및 구성 소개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할게요. 제 교재 첫 페이지고, 사념기가 있고, 이걸 근간해서 침전, 평형. 알겠죠? 적정들. 그 다음, 이번에 EDTA 나왔죠? 침전도 나왔죠?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념기 지식이. 그렇지? 염을 갖다가 뭐 했어요? 가수분해했어. 액성은 산성, 중성, 염기성이 될 수 있지. 이번에는 뭐가 있었죠? 그 개념과 연관되어 있는 게 처음에는 중성적으로 작동하다가 나중에는 산적으로 작동하는 음이온. 그것이 금속이온과 결합하면 양성제가 뛰어나오는. 액성이 무슨 성이 되는 거야? 산성화되는. 그게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기반에 뭐가 깔려 있다? 사념기 지식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안 배우고 이걸로 넘어가면 의미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체계를 통해서 할 거고요. 네. 나와라. 뿅.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죠? 이제 이거를 갖다가 뭐 해야 된다? 정량적으로 우리가 모니터 할 수 있어야 되겠지. 맞지? 그 모니터의 시작이 바로 전기화학이죠. 그래서 전기화학에 관계되어 있는 지식을 배울 건데, 전기화학. 이 중에서 이번에 전기화학 응용 1과 2가 있어요. 이 파트는 지금 요새는 시험이 안 나오거든요. 이 1파트 여기 뭐가 있어요? 형식환원 전이가 있죠. 근데 형식환원 전이는 전해질의 이설의 농도가 꼭 일몰 농도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양한 농도를 가지고 있는 뭐다? 환원 방식이 있어요. 표준환원 전이와 전해질의 농도를 고려한 환원 전이를 형식환원 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나왔어요. 됐지? 그래서 요거는 사실 요 위쪽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거 이후로는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예전에 요것만 가지고도 한 달을 강의했는데 이쪽으로 강의하면 제 전공이니까 마음껏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예전엔 삘 받아서 막 강의했어요. 근데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요새는 강의 안 해요. 이번에는 기기 파트인데 기기 파트가 크로마토그래피와 원자 분자를 갖다가 분석하는 원자 분광법, 분자 분광법이 있어요. 이번에 뭐가 나왔죠? 분자 분광법이 나왔어요. 원자 분광법 요새 써요? 안 써요? 안 쓰니까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올해는 뭐가 나올까? 크로마토그래피. 그래서 올해 수업은 요거는 분자 분광법은 작년 수업 촬영분을 제공을 할 겁니다. 올해 타겟팅 무조건 어디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크로마토그래피. 빈도수로 봐도 이게 8대 2예요. 근데 2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조건 어디? 8이야. 우리 방을 열었어. 거의 대부분 다 무슨 기기만 보이고 크로마토 기기만 보이고 옆에 분자와 UV 비저블기가 두세 대가 옆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주로 나올 건 뭐야? 무조건 크로마토그래피죠. 그러니까 올해는 타겟팅은 크로마토그래피. 알겠습니까? 그러면 정리가 됐네. 기계에서는 크로마토그래피, 앞에 이설의 정량적인 거를 모니터하는 건 전기화학이니까 전기화학의 이설의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념기, 침전, EDTA를 알고 있어야 되네. 맞죠? 동의하시죠?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 영역을 V자 곡선.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누적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요거는 별도로 배워야죠. 여기 크로마토그래피 제대로 배우신 분 없잖아요. 저도 대학 때 그렇게 배우지 못했어요. 물론 교수님이 성심성의껏 했는데, 네, 그거는 교수님이 성심성의껏 한 거지 최선을 다하신 거지 전문가는 아니거든. 오히려 저는 회사에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배웠어요. 당연히 미국 출장 가서 연수 받으면서. 네. 우리나라에서 지도해주는 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좀 형편없어가지고 그 시기만 하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외국에 나가서 그거를 갖다가 배웠습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이고, 참고도서는 2개를 바탕으로 했는데 이거 말고도 다양한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분석화학 책에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그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는 몇 개다? 여러 권의 있어의 논문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한 줄을 이해한다, 한 페이지를 이해한다는 건 쉬운 거다,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는 거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저희 실 옆에가 문헌실이에요. 문헌실을 딱 열잖아요. 제일 첫 번째 칸이 요거 두 배 정도 돼 있는 뭐죠? 책, 이걸 뭐라고 하지? 책장이 있습니다. 그 책장 2개가 산염기. 산염기가 그렇게 많고 계속 뭐 할 거야? 논문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 논문들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야?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염기가 한 책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지. 알겠지? 그런 지식들이, 다양한 것들이 경험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험 문제를 뭐 할 수 있어? 출제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교수님들은 그럴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미 돼 있는 바탕을 두고 하는 거죠. 그게 기본 틀이 뭐야? 분석화학은 화학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 나왔다? 제약에서 나왔어요. 약학에서 나온 거야. 알겠지? 유기화학도 어디서 나온 거야? 약학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 약을 만들었어. 먹어도 돼? 안 돼? 먹으면 뒤질 것 같아? 나을 것 같아? 이거 아니야 지금.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그걸 분석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되어 있는 건 당연히 제약이에요. 알겠지? 약학적인 지식이 대단히 중요해. 근데 여러분 약학을 제대로 배운 적이 있어요? 여기 쥐 실험 해보시면, 저희는 쥐도 키웠고 토끼도 키웠어요. 토끼 이만해. 토끼 이만해.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엉덩이 이만하고요. 네. 네, 그래야 그 실험을 다 해야 돼요. 네, 토끼 실험도 해야 되고 쥐 실험. 알겠습니까? 약물 테스트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요것도 하는 것도 있었지만 모두 있었다? 생물적으로 하는 실험까지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화학과 나오면 그거 무섭잖아. 안 해봤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학교에서는 하기가 힘들죠. 회사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지. 뭐 어찌됐든. 요 2개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했습니다. 좀 더 속도감 내볼까요? 이번엔 평가 영역 및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뭐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이 영역 안에서만 하겠다. 이 얘기는 2014년도에 출제가 일어날 때, 2013년도가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바뀔 때 전체 해당학교에 있는 모든 대학에 있어야 사범계열에 있어야 화학교육과는 최소한 이런 커리큘럼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강의를 해야 되고, 이 커리큘럼 안에 있는 이 영역에서만 뭐 하자? 출제하자고 합의를 했어요.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내용은 지켜지고 있어요. 시험에 있어야 난이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통계연력학이 그러면서 빠졌어요. 그 뒤가 뭐예요? 동력학이에요. 그래서 연력학을 배우고요. 거시계, 미시계 양자역학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통합하는 통계연력학. 그거를 실제로 리얼타임으로 보는 게 바로 동력학.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부분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앞에 부분의 양자와 연력학이 나왔어요. 올해는 둘 다 나왔죠. 그죠? 만만했어요? 만만하지 않았죠. 그죠? 만만한 이가 누가 있죠? 블락비인가? 아니, 유키스? 예. 오래간만에 해보니까. 넘길게요. 네. 그래서 요 틀 안에서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쭉 보면 요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실험이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표기를 안 해놨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지. 왜냐면 전부 다 뭘 기반하고 있으니까. 실험을 기반하고 있죠. 분석화학 시험 문제는 다 실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 이런 지식들이 들어있습니다.
분석화학의 이설의 기초를 쭉 보시면 몇 학년도에? 19학년도에 불확정성의 이설의 불확정도의 전파 부분이 한 번 딱 나왔어요. 1점짜리예요? 1점짜리 목숨 걸어요? 아니죠. 근데 작년에도 강의를 해봤지만 이 부분이 어려워 쉬워? 정말 쉬운데 대학에서 이거를 뭐로 왜 표로 돼 있는 거 있잖아. 불확정성의 전파 로그 함수로 바꾸는 거.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걸 전혀 이해 못해요. 근데 지식이 이제 쌓이면 나중에 이걸 강의하잖아요. 이 의미를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배우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4, 6월반에서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이 내용을 할 건데요. 처음에는 산염기, 그 다음에 기본적인 산염기를 바탕으로 해서 화학평을 논하고요. 이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거는 자연계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게 뭐니까? 염으로 잘 녹지 않게 돼 있으니까. 맞지? 그걸 녹이고 싶어. 거기 금덩어리에 해당하는 양연이 있어. 녹여서 환원을 시키면 금 되잖아. 은 되잖아. 아, 돈 되지 않나요? 아, 얘기 좀 해줘. 맞잖아요. 그렇죠. 그 양이 얼만데? 창문을 형성해서 그 양도 정량하고 싶지? 그렇지? 아, 그렇지 않아? 예, 다 돈하고 관련돼 있어요. 다 돈. 네. 그거를 우리가 전기화학적으로 뭐 해보겠다? 모니터 해보겠다. 전기화학이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전까지는 과학적인 지식에서 동시간대 모니터를 한다는 개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리고 모니터를 하면 뭐가 돼? 그 개가 깨졌어요. 여러분, 산염기 적정을 해. 산이 있어. 염기를 집어넣으면 산이 있어, 없어? 없잖아. 산을 쓸 수 있어, 없어? 못 쓰죠. 근데 전기화학은 그 개를 왜? 유지한다는 거야. 한강물의 pH를 우리가 알고 싶어요. pH 미터를 담갔더니 한강의 pH가 바뀌어요. 말이 돼요? 이상하잖아. 아, 그렇잖아. 근데 옛날에는 이 자체가 말이 성립을 안 했어. 모니터를 하면 그 개를 뭐에 변질시켜야 돼. 우리가 입자 파동성이 있는 양자 물질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모니터를 하는 순간에 뭐가 돼? 입자로 바뀌어요. 손을 띄면 이중성을 가져. 잡으면 입자가 돼요. 변질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할게. 이게 양자 얽힘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표현을. 네. 나중에 양자 시간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골고루 시험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 해야 된다는 얘기지. 안정적으로. 강의 진행 방식과 순서예요. 강의 진행 방식은 좀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11시부터 할 거고요. 6시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은 1월 중순까지는 2차 반이 같이 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업이 6시 정도에 끝나면 여기서 자습하기가 좀 힘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시험 1월 16일인가요? 15일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차 수업까지는 저희가 여기서는 자습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여기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여러분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뭐 자습실 이런 데 얻으실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냥 이 자리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좀 의자가 딱딱하니까 방석이나 이런 거 좀 같이 넣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앉아봤더니 저도 엉덩이가 좀 큰 편이어가지고 엉덩이가 좀 터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학습에 있어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판서 분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체계적이고 AI한테 물어봤어요. 되게 좋대요. 내 단점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필기가 너무 많으니까 지속성을 갖기가 어렵다. 그러면 지속성을 추천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필기에 대한 이전까지 했던 자료들을 기본적으로 뭐하고 어느 정도 채워놓고 부분적으로는 비워놓고 그래서 좀 속도감도 있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필기과목을 통해서 피로감을 덜 느끼고 그러면서 저도 너무 이거 펜으로 굴리면 그렇죠 재미가 없거든요. 저도 손을 쓰고 머리를 써야 되잖아.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판서를 통해서 아름다운 저희 필기 알겠습니까? 그걸 보여드리면서 좀 역동감 있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판서 자료를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인강생들, 직강생분들은 다 받으셨죠? 맞죠? 그래서 제 거하고 여러분 거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제 거에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여러분들이 비어있는 거나 이런 부분을 이걸로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개념 이해 및 적용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요. 보통 1, 3월 반에서는 뭐 다른
다른 과목이에요. 내용을 배우고 나서 기출문제를 거의 못 풀어요. 실력이 아직 안 됐다고 해서. 근데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배우면 바로바로 그 영역에 대해서 뭐 한다? 기출을 풀어요. 1~3월의 기출을 푸는 건 뭐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어디까지인데 그걸 가지고 시간에 제한 없이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지? 어디는 부분적으로 모르지? 그러면 병천이한테 물어봐야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그 시기를 넘어가는 거죠. 4~6월에서는 그 내용들을 실제로 문제화 될 거 아니에요. 문제로 어떻게 출제가 됐고 그 인접하는 지식들이 안 나온 게 뭐고 그런 것들이 어떤 카테고리에서 뭐는 출제되고 뭐는 출제가 되지 않는지를 섭렵해야지. 7~9월에서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뭐 해야 돼? 제한된 시간 안에 답안 작성을 해야죠.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개별적인 영역이 아닌 토탈 영역에 대해서 합산해서 합격 점수가 나오는지 그걸 검증해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1월 달이지만 12월 달은 금방 와요. 금방 옵니다. 진짜. 네. 그래서 질문은 중간에 받기는 좀 어렵고 수업 쉬는 시간에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 토요일이에요. 내일이에요. 이번 주는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 날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3시간 정도 그 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여러분 PDF 파일로 있죠? 이제 노트 됐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걸 같이 보면서 순식간에 뭐뭐뭐 체크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죠.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다 권혁 교수님 수업을 거의 대부분 다 들으시는 것 같은데 권혁 교수님 수업 끝나고 어디 도망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요 자리에 앉으시면 제가 와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각 파트별로 해보면 1시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따로 복습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 1~3월에는 복습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이 자리에서 오셔서 하신 다음에 모르는 걸 질문하신 다음에 아 이거는 풀어봐야지 하고 연습하라는 것만 하세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분석학은 뭐 하는 거라고? 연습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화학을 했잖아. 난 여러분들을 믿어요. 책 열어놓으면 어느 정도 알잖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 바탕에 이제 지식적인 내용을 뭐해서 실제로 문제를 연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만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게 1~3월 분석화학이에요. 네. 그래서 주별 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 알겠습니까?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다리야. 마지막이네요. 4년기 평가 영역 및 요소가 되겠습니다. 2가지만 얘기할게요.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거죠. 시험 문제는 여기서 주요하게 나옵니다. 이거의 바탕이 되는 지식이 요 앞에 있는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평준화 효과 수업 시간에 할 거고요. 비수용매가 있죠. 여러분 비수용매는 여러분들한테 안 물어봐. 물론 범위 안에는 있지만 알겠지? 비수용매는 제가 사료반에서 하겠습니다. 비수용매 조건의 4년기 적정은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pH 완충용액과 4년기 적정이에요. 근데 4년기 적정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pH 완충용액의 구성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지식을 누적해 나가면 이 2개를 뭐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네. 그래서 쭉 흐름대로 나오는데 예전에는 뭐가 좀 많았죠? pH 완충용액도 나오지만 적정이 중간중간에 보여요. 맞죠? 혼합물의 적정, 맞지?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뭐죠? 나오는 게 pH 완충용액이에요. 그죠? 다 pH 완충용이고 작년에 뭐가 나왔어요? 재작년이라고 하는 게 낫지? 적정에 관계되어 있는 그래프가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그래프는 적정의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pH 완충용이겠어. 그렇지? 네. 그래서 사실 이것도 pH 완충용이라면 최근에는 뭐다? pH 완충용. 왜 이렇게 했느냐? 회의를 했거든요. 학생들이 4년기 지식이 적정상이 없더라? 이유는 뭐였더라? pH 완충용을 잘 모르더라. 다시요? 뭘 잘 몰라서? pH 완충용액의 구성적인 케미스트리를 잘 모르니까. 그럼 왜 모르느냐? 화학평형이 없는 거야. 뭐가 없다고? 이전 교육과정에 화학평형 맨 뒤에 있었거든. 화학평형 지식이 없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화학평형을 집어넣자. 그럼 화학평형을 집어넣으니까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는 게 우리의 기대인데 아직은 시작을 못했어요.
맞죠? 내년이나 시작을 하죠. 화2에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 4년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화2를 애들이 신청하나요? 안 하죠. 야, 신기할 노릇이에요. 중요한데 안 배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화 교재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바꾸세요. 네. 이제 만점 대비안이에요. 어떻게 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그 전에 저한테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양론 뭐가 필요하다? 기초적인 계산이 필요하죠.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화1과 2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에 뭘 해야 된다? 정량적인 계산을 손으로 해보세요. 그래서 1월 달에 여러분들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 있잖아. 다운로드해서 2점짜리 문제 있지. 그것만 손으로 풀어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근데 그러지 말고 일단 느낌을 살려야 되잖아. 답안지 열어놓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냈지? 그 흐름을 보시고 난 다음에 빠르게. 알겠죠? 그 중에 한두 문제만 손으로 한번 해결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나 애들만큼 못 풀어. 당연히 못 풀어요. 늙었으니까. 늙었기 때문에 계산 속도는 느려. 하지만 뭐 해야 돼? 정교해야 돼. 그렇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중해야 돼. 차분하게 해결을 해야 돼. 맞췄어, 틀렸어 이런 게 아니잖아. 맞췄는데 정확하게. 마치 의미까지 알면서 해결을 했는지.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거.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씩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 재미를 들기보다는 그렇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곱씹어보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분수과학에 있어서 기초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 파트 중에 그거 하고 우리가 사료를 할 거고 우리가 적정에 관계되어 있는 거 이해하기 어려웠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다? 4년기에 관계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화학평형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뭐 해볼 거다. 엄밀하게 계산을 해보면서 해볼 겁니다. 이 내용이 해리스 책이 없어요. 근데 스쿠브 책에는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손으로 풀어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뭐과 연관되어 있다? 지시학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4년기 지시학과 연관을 시켜서 하나씩 볼 거고 평형의 체계적인 처리 잘해요? 잘 못하죠. 여기 와서 처음 알게 되고 그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겁니다. 머릿속에 그리지 마세요. 알겠죠?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저만 믿으세요. 이거 EDTA 이번에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간접 EDTA 적정법. 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데서는 가르치지도 않아요. 맞죠? 왜? 내용을 모르니까 실험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 거고 산화는 적정 실험이 너무나 복잡해.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 문장을 읽어나가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기가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몸으로 체득화되어 있으니까 글을 보면서 몸이 움직이는 거야. 이 얘기는 뭐랑 비슷하냐? 음악하는 사람이야. 뭘 보면? 음표를 보면 뭐가 돼? 소리가 나죠. 몸이 움직이죠. 춤꾼이면 몸짓이 나올 거고 소리꾼이면 소리가 나오겠죠. 우리는 일종의 악보가 뭐예요? 실험 과정이라고. 그럼 벌써 뭐해? 뭐 준비하고 뭐 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거기에 뭐가 깔려 있어야 돼? 화학의 종합적인 지식이 깔려 있어야지. 그렇지. 컴팩트한. 그걸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중요한지 아닌지를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읽어도 밑줄은 겁나게 치는데 외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시험이 나올 거야 아닐 거야 그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 위주스. 알겠지? 매일매일 하는 실험이 내가 좀 어려워도 그것이 제일 뭐한 거야? 분석에서는 중요한 거야. 다시요?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 시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 매일매일 하는 분석학 실험이야.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그렇지? 그러면 문 열고 딱 들어갔을 때 실험실에 광경이 있겠지. GC방이 있을 거고 HPLC방이 있을 거고 적정방이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야. 거기서 뭐하고 있겠느냐 이거야 매일매일.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그릴 때 시험 문제 뭐 낼까 할 때 잘 떠오르지 않으면 그거를 상상해봐요. 제가 실험실에 있었던 거를.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체계적으로 배워볼 겁니다. 정규화 계획설의 제일 중요한 건 평형상수 구하는 거죠. 반적 전제 두 개를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한쪽은 또 하나의 있어야 반적 전제의 평형이 있고, 한쪽은 기준점을 이용하는 거. 맞지? 그래서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게 있고, 하나는 뭐야? 측정이 아니라 표준환원 전위를 이용하는 방법. 2번이 뭐를 그래요. 나중에 할게요. 크로마토그래피 처음 봐서 두려워요? 놀이동산 가면 두려워요? 놀이동산 가면 두렵냐고? 어렸을 때. 재밌겠지? 신나겠지? 타보면 죽을 것 같지? 토하고. 맞죠? 그러지 말라고. 두려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배우면 돼요. 그냥 배우면 돼. 그래서 잘난 척 하는 애보다는 신기한 애가 분석을 더 잘해. 이거 선생님 재밌네요? 재밌어. 그러다 보면 이제 본인이 실력가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추출의 인슬의 원리를 기반해서 우리가 뭐 할 거다? 크로마토그래피를 배우는데 추출의 원리를 모르니까 크로마토그래피의 지식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를 배울 거고요. 실제 제가 이걸 강의할 때는 실제 영상들을 보여드릴 거고, 산용기 적정할 때도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유튜브 영상. 그래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으니까 나중에 학생들 지도할 때 이걸 보여주지 말고 이걸 보여주세요. 이 실험법은 잘했고 이거는 잘못했고,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할 거라고. 응? 그러니까 전문가의 눈에는 보인다고. 여러분들 교사 자격증 있잖아. 보여? 창피한 일이야. 뭐한 일이라고? 여러분 화학의 전문가라며. 교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운전면허는 있는데 장롱면허인 거지. 그치? 아직 전문가가 안 된 거지. 여러분은 레이서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 주차장에서 앞에를 나가기도 힘든 지금은 상황이란 말이지. 기타 등등 수업 시간을 통해서 녹여낼 거고요. 만점의 기준은 당연히 누구예요? 교육과정 평가원이죠.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험 테마예요. 알겠죠? 네. 똑같으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역별로 우리가 할 겁니다. 근데 분석화학만은 영역별로 보시는 게 좋아요. 통합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물론 통합을 해서 뭐하고 접목을 해서 무기하고 접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유기하고 접목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험 문제로 보면 따로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연계성이 그만큼 뭐하다? 시험 문제상으로 봤을 때는 떨어진다. 하지만 연구에서는 연계성이 가장 큰데 시험 문제로 봤을 때는 연계성이 뭐한다? 떨어진다. 넘기자. 강의 흐름은 당연히 기본하고 심화하고 반복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기본을 할 때도 기출. 반복을 할 때도 기출. 맞지? 심화 안에서 반복을 할. 그 반복은 뭐야? 기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로 변형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누가? 주체는 누구야? 이 곳의 주체는 누구예요?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거예요. 수업을 수동적으로 들으실 필요 없고 적극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수업하고 있다가 선생님 이렇게 손 들면서 이러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영역별. 맞지? 그 영역별에 무슨 유형이 있어요? 실험 유형이 있죠? 그게 뭐적으로 돼 있어요? 실전적으로 돼 있겠지? 그러면 실전적으로 돼 있는 거는 임의적으로 낼 수 있어요? 전부 다 완성형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뭐로 나올 수도 있다? 단축될 수도 있어요. 완성형을 알아야 단축할 수 있지. 맞지? 서론, 본론, 결론. 진짜 하고 싶은 얘기하면 돼. 네가 싫어? 네가 좋아? 이런 거 아니야. 그렇지? 앞뒤 다 빼고. 그러니까 완성을 알아야 단축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게 실전적이지 못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다? 읽을 눈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거지. 그 눈을 여러분들이 1년 후에 갖도록 할 겁니다. 이제 차를 가지고 문 앞을 나서서 이제 고속도로를 탈 준비를 하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레이서는 아니야. 알겠지? 그게 중요할 때 뭐야? 이 안에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개념적인 지식을 밑바탕에 깔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권혁 교수님한테 유기 배우시고 저한테 무기, 물리, 그 다음에 분석까지 하시면서 전체적인 화학자가 될 수 있는 전체적인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 화학 잘하니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물어본다면 그냥 분석화학 물어보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분석화학 하나만 물어보면 종합적으로 다 물어볼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1년 동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뭐 다행인지 아닌지 거의 대부분 다 지금 연간 패키지로 다 하셔서, 올해는 인강도 지금 12월 달에 끊으신 분들이 몇 분 빼놓고 다 연간으로 하셔서 1년을 저한테 맡기셨잖아요. 그 1년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권혁 교수님과 함께 손붙잡고, 올해부터는 또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손붙잡고 하기로 돼 있으니까 이쁘게 봐주시고, 곰돌이 같잖아요. 이쁘게, 또 강의도 잘 하시니까 잘 들어주시고, 맡기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